여러분은 흔들다리 효과를 아시나요? 남녀 둘이 흔들다리 위에 올라가는데 다리가 흔들거려서 떨리고 긴장되는 거죠. 근데 이 떨림은 흔들거리는 다리 때문인데도 자꾸 옆에 있는 상대방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긴장하는 건 설마. 고객이 내 브랜드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사업의 핵심인데요. 저는 이런 심리학 지식을 제 사업이나 블로그에 적용해보면서 실험합니다. 제 채널을 통해 여러분은 몇 년에 걸친 제 실험들을 공짜로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1방문자가 200명 정도였던 제 블로그에서 컨설팅 모집 글을 올렸고 하루 만에 마감되었는데 약 50명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당시 시작한 지 2개월 된 블로그에 컨설팅 금액은 50만 원이었죠. 단순히 흔들다리 전략을 온라인에 적용했을 뿐입니다. 배아파하시긴 아직 이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의 전략을 단 10분 만에 자신의 무기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전략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수강생들의 구매 전환율이 10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럼 대체 흔들다리 효과를 어떻게 내 물건을 파는 것에, 글쓰기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전략은요.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는 도중이었다면, 특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시끄러운 소음이 제 말을 방해했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더 자세히 들으려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셨을 겁니다. 이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저는 방금 여러분에게 제 말에 최대한 집중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만들었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더 자세히 들으려고 애쓰려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내용은 나에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이는 유명한 심리치료사 밀턴 에릭슨이 치료 과정에서 쓰는 방법이죠. 그는 치료의 중요한 메시지인데도 환자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이죠. 창문 바깥이 가장 시끄러울 때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주의할 점을 다시 설명합니다. 환자는 에릭슨 박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정보에 더욱 가까워지죠. 이것은 집중과 강렬한 흥미를 나타내는 신체적 신호입니다. 에릭슨 박사는 말하죠. 중요한 정보를 환자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그 정보에 대해 들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인식을 하였기에 더 자세히 들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죠. 그러나 반대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정보가 나에게 중요하다고 착각합니다. 상대방한테 첫눈에 반해서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반대로 흔들다리 위에서 심장이 먼저 콩닥콩닥거리면 우리는 스스로가 옆에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착각하죠.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뒤바뀌어도, 즉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먼저 나타나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원인을 알아서 찾아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선은 이런 심리학적 오류를 명확히 파악해야 이를 사업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죠.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는 클리셰이지만 남녀가 실수로 입을 맞추거나 포옹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더 의식하게 되고 점점 좋아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들어야 키스를 하게 되니까요. 액션이나 재난 영화에서는 끊임없이 극중 긴장된 상태가 계속됩니다.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두 남녀 주인공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고 영화가 마칠 때면 어김없이 사랑에 빠지죠. 극중의 긴장이 발생될 때마다 두 주인공은 함께 있고 그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두근거림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급기야 물건을 파는 데까지 나타납니다. 심리학의 대가 로버트 치알디니도 역시 물건 판매에 심리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물건을 팔아도 왜 누구는 독보적으로 잘 팔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심리학적 전략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직접 회사 속에 잠입했습니다. 가정용 열감지 화재 경보기를 판매하는 짐이라는 영업사원은 회사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최고 성과자였습니다. 치알디니는 짐이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최고의 영업사원이 어떻게 물건을 파는지 가까이서 보고 배우게 되었죠. 그에게는 하나의 행동 패턴이 있었습니다. 짐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에게 먼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줬어요. 일부러 실수해서요. 아주 중요한 자료를 차에 놓고 왔네요. 잠시 차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을 방해할 수는 없으니 조용히 나갔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러면 고객들은 알겠다고 말하며 보통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집 열쇠를 짐에게 건넸습니다. 짐의 건망증은 매번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집 열쇠를 받아낼 수 있었죠. 이 집 열쇠가 키포인트입니다. 짐은 말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집 열쇠를 주나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나는 신뢰 이미지로 고객과 연결되기 바랐습니다. 최고의 세일즈맨인 짐은 흔들다리 효과를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 열쇠를 준다의 앞뒤를 바꿨습니다. 집 열쇠를 준 사람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다 로요. 먼저 열쇠를 받아내면 그 행동이 곧 신뢰의 이미지로 연결되니까요. 지금까지의 사례를 정리해볼게요. 핵심은 상대방에게 결과에 해당하는 행동을 먼저 이끌어내는 겁니다. 열쇠를 받아내거나 심장을 콩닥콩닥 뛰게 만들거나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경청하는 자세로 만드는 게 여기에 해당해요. 보통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실생활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온라인에서 쓰는 전략은 여기에 한 단계를 추가했어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는 거죠. 지루한 컨설팅, 모집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니 분명 자신의 성장에 큰 관심이 있는 분임에 틀림없네요. 혹은 이 어려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분명 성장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한 행동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읽던 독자도 내가 몰입해서 이 글을 다 읽었네. 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정체성에 동조하게 됩니다. 글은 뭔가 어렵고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뚫고 글을 정독했다는 건 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읽은 독자를 그냥 보내죠. 상대방의 행동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던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환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말썽을 피우는 아들을 가진 엄마가 엄마는 모르는 남자아이 심리라는 글을 클릭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글이라 쭉 읽어나가던 엄마는 마지막에 이 어려운 글을 여기까지 읽으신 걸 보니 아들의 심리치료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섣불리 상담 신청을 하지 마시고 우선은 제 블로그 칼럼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현재 아드님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보세요. 라는 글을 읽게 된다면 평소에 아들이 하던 행동들이 갑자기 더 심각한 행동으로 보이고 심리치료에 관심이 전혀 없던 엄마지만 이 블로그 글을 좀 더 읽어봐야겠다. 하고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문구가 없었다면 이분은 그냥 아, 남자아이의 심리가 이렇구나. 하고 블로그를 껐을 확률이 높죠. 원인과 결과로 생각해보자면 내가 아들의 심리치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글을 집중해서 읽었다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글을 다 읽은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겁니다. 때마침 그때 시간이 널널했을 수도 있고 심심해서 대충 쭉 읽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결과 글을 다 읽었다는 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죠. 아들 심리치료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요. 즉 이 과정을 풀어보자면 상대방이 행동을 마침, 이 행동에 굳이 의미를 부여해줌, 자신이 행동을 한 건 사실이므로 스스로 행동의 원인이 정체성이 있다고 착각,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함. 이 순서입니다. 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할까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들의 심리치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독자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링크를 글 아래에 배치함으로써 전환율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제 컨설팅 글에서도 글을 다 읽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새로 형성되죠. 당연히 컨설팅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50만원 컨설팅에서 25%의 전환율을 확보한 저만의 전략입니다. 단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위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이 원리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흔들다리 효과를 이해하기만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새로운 전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업에 적용해보면서 스스로에게 가장 맞는 전략을 발견해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다리 효과 자체는 아마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이 원리를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영상 자체도 워낙 어려워서 이미 끄신 분들이 95% 이상일 거고요. 사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에 심리학은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심리학 연구와 실험 내용 중에서도 사업에 적용할 만한 인사이트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